글로벌 램프 통화가 12주 선행으로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따라갈 가능성은 높다. 즉 유동성 장세가 비트코인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7월 달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크롱님들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허심탄회하게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크롱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7월이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접어들었죠.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특히나 상승 구간이 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럼 어떤 근거로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했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시점은 하루하루에 1일비하는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은 조금 더 멀리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그림들이 완성될 시기들이 사실은 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아마도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부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7월 이후 시장을 상승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부터 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상승을 하더라도 온갖 굴곡들을 거치면서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시점들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과거 패턴 대비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장표에서, 라이브 스터디에서 가지고 온 장표인데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좀 감동이 되는 장표였습니다. 2025년 6월 29일에 올린 장표이고요. 와처구루라고 하는 외신에서 올렸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10년 전 딱 지금 2015년 6월 29일에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봤더니 250달러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0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면은 33만 7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107K 달러이죠. 1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겁니다. 한화로 환산하면은 1억 4,5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이거는요, 몇 배 올랐다, 이런 거를 이야기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무색할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0년 동안에 모든 자산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단연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년은 이렇게 흘러갔다면은 향후의 1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승이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이 흐름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기관과 기업과 국가가 들어오면서 큰 상승들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률 자체는 꺾이겠지만 더 크고 원대한 상승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시경제적인 어떤 변화들, 국제정세의 변화들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명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어떤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부양하려고 하는 미국의 그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반대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과 금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상관계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둘이 굉장히 좀 밀접한 상관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금과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갈등에서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 해냈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리스크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든든한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어떨까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는 유동성 장세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에도 비트코인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다면적인 자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의 추이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고 작은 것들 다 포함해서 7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키포인트만 점검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정학적인 갈등. 이스라엘과 이란이 6개월 동안 휴전에 서명을 하면서 지정학적인 갈등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 적어도 올해까지는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세 협상입니다. 자, 미국이 각 국가들과 속속 관세 협상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씩 더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호 관세를 다시 매기기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삐걱대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데요. 자, 여기에는 감세 관련된 법안부터 해서 부채한도 협상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는 많은 재정들이 사용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유동성 관점에서 비트코인에는 중단기적으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이냐 9월이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요.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9월 달 안에 끝내겠다 이런 관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암호화폐 관점에서는 그래도 불리시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솔라나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됐죠. 앞으로 알트코인 현물 ETF가 꾸준히 승인되면서 알트코인 시장을 향한 자본들의 흐름들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역시도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7월에는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나스닥을 필두로 한 성장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그 여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복잡하지만 속속들이 따져보면은 암호화폐 관점에서는 유리한 부분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까? 하반기에 상승 관점을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주목해야 되는 시기는 당장 7월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 11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7월은 전통적으로 자산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들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에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요. 반면에 또 8월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흐름들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7월과 8월은 단기적인 전략 관점에서는 약간 다르게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7월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 7월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것 외에도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글로벌 M2 통화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잠깐 부대끼고 있지만 사실 저항 구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과 글로벌 M2가 차트가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디테일들은 물론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구간들의 포인트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글로벌 M2 통화가 12주 선행으로 이미 상승한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따라갈 가능성은 높다. 즉 유동성 장세가 비트코인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7월 달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데 알트코인은 어떨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또 많이 올랐죠. 로빈후드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두 개 거래소의 공통점은 뭘까요?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란 겁니다. 로빈후드는 주식 거래소이지만 미국의 개미들은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로빈후드에서 거의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주가가 모두 다 올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에게는 좋은 흐름들인데 실제로 토탈캡2, 즉 알트코인 시총을 한번 살펴봤을 때 코인베이스 주가와 아주 흡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관점까지 추가해서 개인적으로는 7월 달에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런 것들이 어떤 추이를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더 흔들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만 7월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염두에 뒀을 때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9월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앞서 8월에는 계절성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여름 랠리를 언급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부터 해서 시장의 구조적인 법안들 이런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대한 부분들에 있는데요. 9월 달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8월 달부터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관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법안이 조금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9월까지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백악관의 크립토 AI 차르이죠. 데비섹스가 이 두 가지 법안을 9월까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본인의 X를 통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까지 땅 찍는다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이제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동결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가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은 이제 10% 아래로 떨어졌고 금리를 25bp 인하하느냐 50bp 인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연준 내부에서 분위기들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시경제 지표들을 계속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고용 지표 봐야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유동성 관점에서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되는 관점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이전에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구간들 생각해 보면은 9월 달도 좋은 전망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활용 점정은 언제 찍게 될 것인가? 결국은 가장 높은 구간을 찍는 구간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10월이나 11월 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지극히 사이클적인 패턴입니다. 자, 제가 라이브 스터디에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 중에서 1분기가 부진하면 2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니까 2분기에는 모든 달에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그래도 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7월 달이 됐는데 한번 보시면은 7월 달은 전체적으로 양호했던 흐름을 보였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달은 언제였느냐? 바로 10월 달과 11월 달이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2013년 이래로 두 번 빼고는 다 플러스로 마감을 해서 업토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월별로 해서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균을 내봤을 때는 또 11월 달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10월과 11월에 이번에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패턴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응축 구간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응축 구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더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0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월 달까지를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매도 포인트들까지 짚어가는 전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하루하루의 어떤 흐름에 일희일비하거나 아니면 가격의 어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을 보면서 구조적인 상승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기회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 준비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함께 하시면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이 시장을 헤쳐나가시기에 너무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코인마스터 클럽이나 라이브 스터디 함께 하시면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들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